인테리어 일을 하는 성철에게는 아내 미숙과 하나뿐인 아들 은찬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들 은찬은 친구를 구하려다 물에 빠져 사망하였고 이 일로 성철의 가정은 급격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철은 은찬이 목숨을 걸고 살려낸 기현을 우연히 목격하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성철은 아들 은찬의 희생을 기억하고자 보험금 전액을 학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 선생님, 그 우리 은찬이가 살려준 친구 있지 않습니까? 걘 요새 어떻게 지내는지. 그게 기현이가 학교에 안 온 지 좀 됐는데요. 그 일 있고 나서 방황을 좀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사정이 좀 복잡한가 봐요. 미숙은 은찬과 가장 친한 친구였던 준영을 만났습니다. 안녕, 준영아. 오랜만이다. 오늘 아줌마가 준영이 왜 불렀냐면 혹시 은찬이 물건 중에 가지고 싶은 거 없을까? 아줌마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준영이한테는 꼭 주고 싶어서 그래. 네, 없어요. 계속되는 메신저 알람 소리와 누군가의 키득거리는 웃음소리에 준영은 학원을 핑계로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시작한다고 해서요.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성철은 그날 기현의 오토바이에 적힌 한 치킨집 상표를 기억해내고는 기현을 무작정 찾아갑니다. 네가 기현이지? 누구신데요? 나 은찬이 아빠야. 진은찬이. 기현은 은찬이 죽고 나서 뭐라 하세요?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뭐라고요?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못내. 성철은 계속해서 기현에 대해 물으려 하지만 기현은 그런 성철이 불편하게만 느껴집니다. 저 이쪽으로 가는데. 자, 받아. 무슨 일 생기면 언제든 연락해. 부담 갖지 말고. 집으로 돌아온 성철은 은찬의 방을 정리하는 미숙을 발견합니다. 나 산부인과 다녀왔어. 아직 아기 가질 수 있대. 미숙은 눈앞에 보이는 은찬이 은찬의 짐을 정리하고 동생 은찬이 가지고 원했던 싶대. 둘째를 가짐으로써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겨낼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벌써 은찬의 방을 정리하는 것은 이르다 생각한 성철은 짐을 치우려는 미숙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죠. 나가 있어. 나가. 하지 마. 나가 있어. 나가 있어. 다음 날 성철은 경찰서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윤기현이 기현은 가게 스쿠터를 절도한 죄목으로 경찰서에 붙잡혀온 것이었고 부모님이 아닌 성철에게 가장 먼저 연락을 한 것이었죠. 말해봐. 네가 훔친 거야? 전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누가 훔친 것도 못 봤고? 기현이 훔쳤는지 아닌지와는 상관없이 성철은 기현을 믿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왜 나한테 연락했어?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면서요. 아니, 부모님 놔두고 왜 했냐고. 집을 나간 엄마와 새 가정을 꾸린 아빠 사이에서 홀로 남겨진 기현은 당장 연락할 사람이 성철밖에 없었던 것이죠. 뭐 할 줄 아는 건 없어? 없는데. 하고 싶은 일은? 생각해본 적 없는데. 그런 기현의 상황이 딱했던 성철은 당분간 기현을 자신의 품에 거두기로 결정했습니다. 너 도배나 장판 일 좀 해볼래? 기대와는 다르게 기현은 농땡이를 피우기 일쑤였습니다. 작업 반장은 기현이 이 일에 적합하지 않다며 나무랐고 기현이, 결국 성철은 나와봐. 기현에게 기초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봐. 물을 뿌리면 숨이 죽어서 납작해지거든. 그럼 한 번에 다 치우면 되겠지. 네가 한다고 했지만 내가 하니까 세게 더 나오지? 어? 웃을 일이 아니야.
그 쓰는 데도 방법이 있어. 생각을 하면서 쓰래, 생각을. 네.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돼? 둘째가 지는 거. 성철은 가정을 위해 미숙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을 하는 것 인공수정? 밖에는 방법이 없었죠. 아이고 참. 간만에 한침 돼서 자문했더니만. 치욕스럽고 힘든 과정이겠지만 두 사람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미숙은 가게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아픈 감정이 조금씩 아물어가는 듯 했습니다. 기현은 성철을 따라 일을 배우면서 지금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성철은 동업자인 오사장과 그의 아들 정석과 인사를 나누는데 정석이. 멀리서 지켜보던 기현은 정석을 보고는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성철은 두 아이가 서로 아는 사이임을 직감하죠. 사장님 그 꼬맹이 그 기현인가 걔한테 갖고 오라 시켰더니 계속 안 오네. 얼마 됐는데? 못해도 1시간 된 것 같은데. 자재를 가지러 간 기현이 사라지자 기현을 찾으러 나선 성철은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합니다. 친구라고 말했던 무리들은 기현을 몰아세우고 있었고 심지어는 훔치지 않았다던 스쿠터도 그 자리에 있었죠. 너 지금까지 얼마나 개판으로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일할 때는 의심하게 하지 마. 성철의 꾸짖음에는 어른으로서 기현이 진실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알겠냐고. 이를 알아들은 듯 기현은 진심 어린 사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죄송해요. 알았어. 알았어. 알았으니까 타. 어깨 펴고 임마. 그날 이후로 성철은 기현을 본격적으로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도배사 자격증 책을 사주고 자신의 지식을 전수해주기 시작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현의 태도가 180도 변하게 되었죠. 기현은 도배사 자격증 공부를 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 예, 네. 기현은 미숙을 알아보았지만 미숙은 기현을 알아보지 못했죠. 저 사장님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진 사장이요? 네. 처음 보는 앳된 얼굴에 일한 지 미숙은 얼마나 기현에 됐어요? 대해 계속 물으려 하자 기현은 3주 도망치듯 정도. 가게를 뛰쳐나갑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런데 한 권의 책을 빠뜨리고 말았고 미숙은 그가 누군지 알게 되었죠. 그날 밤 미숙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죽게 만든 기현을 데리고 일을 할 수 있냐며 성철을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걔 물에 빠지지 않았으면 우리 찬이 아직 살아있어! 은찬이가 살린 아이이자 은찬이를 죽인 아이. 그 사이에서 미숙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당신이랑 걔랑 뭘 하든 상관없는데 난 그 애 보기 싫어. 죽은 은찬의 보험금 처리가 완료되고 그저 흘러가는 하루를 살았던 미숙은 가게를 정리하다 기현의 수험표를 발견합니다. 미숙은 기현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려는 듯 공사 현장을 찾아갑니다. 다른 현장 나갔는데. 아, 예, 저 거기로 갈 거예요. 먼저 간식 드세요. 예,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막내야 간식 먹자. 그리고 구석진 자리에 쥐죽은 듯 숨어있는 기현을 발견합니다. 거기서 뭐해? 간식 먹으란 소리 못 들었어? 제가 안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면 괜히 기분 나빠지실까 봐. 나와. 하루 종일 거기 서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의로운 죽음, 보험금의 액수. 미숙은 의사자 증서 수여식과 지인 모임을 다녀오면서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이런 말들이 입 밖에 오르내리는 것에 실증이 나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미숙은 결국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미숙은 흐릿한 형태의 기현을 발견합니다. 저기 기현은 미숙이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래 병문안으로 왔다 가려던 참이었죠. 네가 여기 왜 왔어? 아프시다고 했어요. 죽을 좀 사왔는데 원래는 간호사 누나한테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주무시고 계시다고 옆에 놓고 가라 그래서. 비록 아들을 죽게 만든 아이였지만 성철의 말처럼 기현만의 잘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에 미숙은 기현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가온 도배사 자격증 시험에서 기현은 성철의 곁에서 배운 경험으로 당당히 도배사에 합격했습니다. 기현은 그동안의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과일을 한가득 사고서는 성철의 집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거 이거 뭐야? 저 도배사 땄거든요. 사장님한테 감사해가지고. 저기 저 갈게요. 아니 들어와. 들어와서 주스라도 한잔 하고 가. 기현이 언제부터 은찬이랑 친했었어? 그렇게 막 친한 건 아니었고요. 은찬이 방은 처음이지? 너 옷 좀 가져갈래? 거의 새 건데. 너 맨날 입는 것만 입더라. 네, 저 거울 한번 봐. 어? 어때? 기현은 미숙에 대한 고마움과 죽은 은찬에 대한 미안함의 감정이 뒤섞이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숙은 기현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날이 좋은 날 야외 피크닉을 나가 서로 쌈을 싸주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세 사람. 앞으로는 행복한 날들만 펼쳐질 것 같았습니다. 피크닉을 다녀오는 길, 미숙과 기현은 우연히 준영의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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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기현과 준영은 서로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저기 준영이도 기현이랑 되게 오랜만이겠다, 그지? 준영이 자리를 황급히 떠나고 미숙이 차를 타고 떠나간 그 자리에서 기현은 무슨 일인지 먹은 것을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준영을 마주친 뒤로 기현은 무슨 일인지 이유 없이 무단결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현이 걱정된 미숙은 결국 기현의 집을 찾았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미숙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있는 기현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인데? 저 앞으로 일 못 나갈 것 같아요. 아, 어제까지만 해도 일 열심히 하겠다 그래놓고. 기현아, 네가 그렇게 하면 전 할 말 다 했어요. 이제 가세요. 계속되는 미숙의 만류에 기현은 알았어요. 죽은 은찬에 관한 충격적인 그냥 말을 먹어요. 하기 어? 시작합니다. 하지만 은찬이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잖아요. 은찬이랑 최준영 걔네 우리랑 친구 아니에요. 놀러 간 것도 최준영 손 봐주러 간 거고요. 그 새끼가 애들 앞에서는 기는데
뒤에서는 지 꼴리는 대로 하고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어디서 파이프 같은 걸 주워가지고 그걸로 은찬이 놀렸어요. 나오라고 하면 밀고 또 밀고 돌 던지고 계속 밀었어요. 근데 은찬이가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은찬은 기현을 살리기 위해 사고로 죽은 것이 아니라 친구들에 의해 의도적으로 죽은 저거 것이었습니다. 좋아하는 거라고. 이를 크게 버리고 싶지 않았던 아이들은 은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숨겨온 것이었죠. 아니 잠깐만, 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의로운 죽음 뒤에 감춰진 그릇된 진실. 은찬의 죽음에 관한 진실을 알게 된 후로 성철과 미숙의 삶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영화의 충격적인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본편을 통해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의 죽음과 그로 인해 남겨진 사람들의 감정을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영화 살아남은 아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